아무튼 신축하는 것들보다 리모델링이 낫고 네. 또 신축을 해서 또 좋은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기준이 뭐냐면 지금 건물이 그 지금 용도 지역에 맞게 잘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 만약에 지금 용적률을 좀 못 채운 건물이다라고 하면 신축이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용도 지역에 꽉 맞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축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거고. 명쾌하네요 진짜. 네.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것들이면 리모델링하는 게 맞고 네. 못 찾아먹은 것들은 신축하는 게 맞고 찾아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못 찾은 거 중에 그 이렇게 증축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용도 지역 대비해서 너무 면적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냥 신축하는 게 나아요. 혹시 네. 그 이제 용적률을 네. 더 많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더 있어요. 그건 절대 보시면 안 되겠네. 그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건폐율이 지금 100% 지은 거죠. 예전에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저희 종로에 있는 건물들 봐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 예전에 지은 건물, 예전에 건축법이 그렇게 강화 안 됐을 때 지은 건물들. 그리고 특히 이게 1종, 2종, 3종이 세분화된 게 2003년도에 세분화됐거든요. 그 이후에 된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뭐 해당 용적률을 받고 그 전에 지은 건물들 뭐 몇 개 보면은 거의 막 300% 받았거든요. 예, 되게 높게 받았어요. 그러네. 300%면 지금 거의 다 채운 거. 다 채웠어요. 거의 뭐 준주거급으로 받은 그러네요. 거여서. 뭐 주거지역은 뭐 다 200%, 250%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절대 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경인공 자이로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는데 네. 뉴타운 경남 뉴타운인데 그 행천동이라고 네. 한국갤럽 제가 다닐 때 이제 네. 사셨던 그쪽에 이제 있었는데 다세대 건물들인데 네. 붙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붙은 게 아니라 이게 살짝 떨어져 있는데 예. 창문과 창문이 아 이렇게 1m도 안 돼. 그래서 네. 저는 건축 허가를 어떻게 내준 건가 그런 건물들이. 그러니까 진짜 네. 창문을 열고 서로 먹을 걸 전달해 주는 것 같아. 다른 집이야. 다른 진짜. 예. 근데 그거 일단 재개발해서 옛날에 그렇게 좀 말도 안 되게 용도를 줬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건폐율이랑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이게 아마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랬을 것 같은데 막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냥 막 그냥 지라고 했을 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제 그 전에 샀던 것도 한 60년대 준공했나 그러거든요. 60년대요? 네. 그러면 그 역사문화재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준공년도 보고 그리고 그 건물은 임대 수익이 1%도 안 나왔어요. 와. 1%도 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없는 건물이에요. 1%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그 뭐 7억 원에 서울시 대로변을 살 수 있다는 그 장점과 그리고 여기랑 300m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보면은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가 있어서 건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은 저거 되게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안에서 이제 이 나무를 보면 되게 좀 액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저는 빌딩에 이런 SNS에 올릴 만한 포토스팟 만들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어디 막 놀러 가면은 어디 건물 앞에서 어디 공간에서 항상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약간 포토스팟으로 좀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매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건물 노후화된 거는 제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뭔가 뭐 준공연도 아니면 지금 상태를 보는 것보다는 그 건물의 가치 아니면 그 땅의 가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네. 딱 그런 게 떠오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노출이 잘 돼야 되니까 나무가 가려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어차피 좀 찾아오게 만들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네요. 예.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대로변에 있긴 한데 이게 상가가 아니라 주택인 것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용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다 해줘요, 잘? 네, 주택에서 상가는 좀 쉬워요. 그래요? 네, 근데 상가에서 주택은 좀 어렵고요. 주차돼서 오히려 거꾸로 됐구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로수길이나 여기 지금 뭐 홍대나 여기 앞에도 주택을 다 바꾼 거거든요. 용도 변경해서. 네, 그리고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보면은 지하가 좀 올라가 있어요. 반지하처럼.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하도 이제 뭐 상가로 임대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거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매입을 할 때는 네. 주택으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는 올해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주택 건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 바뀌잖아요.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이 커져서 10%씩 더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주택 건물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 주택 건물들 중에 이걸 주택으로 사면 저희가 세금 부담이랑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 협의된 건물들이 있어요. 잔금 전에? 네, 잔금 전에. 그게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이득이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많이 되니까. 근데 원래 원칙은 잔금일 기준으로 봐요. 잔금일 날 주택이었느냐. 근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거를 매수인 요청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나 멸실을 한 거다라고 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봐요. 저도 최근에 그렇게 샀거든요. 건물도. 그래서 계약일 날 주택이었으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건물 멸실해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은 주택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장기 소유 특별 공제를 받고 최대한 받고 사는 사람은 4.6% 취득세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땅으로 사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그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주택 건물. 만약 그 협의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지금 12% 넘게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땅으로 사는 거잖아. 네, 땅으로 사는 거. 대출은 대출대로 나와. 당장 하나. 그리고 또 저는 올해 또 기회인 게 뭐냐면 그 내년에 또 이제 상가주택 그 세율이 바뀌어요. 네. 원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보다 높으면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 비율 상관없이 그냥 다 각각 보겠다. 주택은 주택대로. 네, 주택은 주택대로 상관. 그래서 세율 부담이 많이 높아져요. 그러네요. 상가주택 분들은. 그래서 주택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 상가주택 매물들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사서 일단 주택 부분은 다 없애고 다 근린 상가로 바꿔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뭐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산다든지. 네, 그래서 아마 주택 건물을 그렇게 물론 이걸 사가지고 뭐 근린생활 시설로 무조건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저는 올해가 좀 주택 건물 이렇게 만약 협의되는 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주로 걸어다니는 게 이제 해방촌 넘어서 이제 남산 넘어서 명동선당을 주로 가는데 거기 다 주택이었거든요. 맞아요. 일반 이제 빨간 벽돌 3층짜리. 네. 근데 그게 이제 1층, 2층, 3층이라 상가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이렇게 바꾼 거죠, 결국 네,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주택인데 그럼 다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네, 그렇죠. 다 바꾼 거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상가로 사는 거네, 그냥. 네, 상가로 사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협의되는 게 있으면은 주택 건물도 살 수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꼬마 빌딩 매입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위한 좀 기초를 좀 쫙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같이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업자. 그냥 뭐 좀 빌사람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빌사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일단은 좋은 매물을 받아야지 뭔가 검토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경험이 일단 많아야 되니까 중개업자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점장님을 좀 알고 계신 은행 지점장. 이게 어찌됐든 저희가 대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님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어려운 걸 다 풀어주세요.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저희는 대출은 무조건 레오 누나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점장이니까 정말 친하시거든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은행별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1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2금융권 같은 데도. 2금융, 제2금융. 금리차가 많이 나나요? 2금융권하고는? 제가 최근에 좀 거의 2금융권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뭐 4%가 안 됐어요. 4% 미만. 그러면 뭐. 그래서 이거 뭐 많이 금액 더해주면 받을만 하죠. 그렇죠. 좀 뭐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뭐 금리 뭐 1% 올라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 만한 이제 그 지점장님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금융권에서 안 해주는 걸 2금융권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많아요. 많죠. 그리고 뭐 여기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주택 건물들을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P2P 업체들. 네, P2P나 이제 그냥 주택도 대출해줘요. 네. 그냥 이거를 뭐 산다고 안 해도 그냥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7-80%까지 해주거든요. 뭐 후순위로 해서 다 해주고. 예. 네네네. P2P 업체는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광고가 내려오긴 했는데. 네네. 이건 제가 법조는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그렇게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이걸 광고라는 거 보니까 불법은 아닌가 싶어요. 전 모릅니다.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페이스북 광고에 보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P2P 업체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여기 아파트에서 대출 받아서 사세요. 네. 그렇게도 좀 많이 사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좀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긴 하니까 좀 이렇게 은행과 관련된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중요한 게 제가 그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 노후화된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건축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건축사. 네. 일반 이제 건축사를 좀 알기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또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만약에 뭐 건물을 검토할 때나 이렇게 건축사가 같이 있으면 건물에 좀 다른 가치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가치. 네, 다른 이게 내가 못 봤던 부분을 이 사람이 뭔가 건축법상으로 되게 좀 좋게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이랑 일단 좀 친해져야 돼요. 중개 전문적인 중개업자분들, 지점장, 은행 지점장님들, 건축사. 네, 건축사. 건축사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많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를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진짜. 네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세 명이 딱 팀으로 움직이면은 저는 빌딩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할 거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빌사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일단 한번 기초 강의 다시 한번 이제 마감을 했는데 한번 재오픈해 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시면 바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냥 일단 관심이에요. 일단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네부터 그냥 한번 건물을 좀 봐보세요. 막 건물 공사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현장 가가지고 이거를 뭐 근린생활시설로 짓는구나. 그리고 건물을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임차인이 뭐가 들어왔구나. 되게 관심에서부터 좀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딩 투자가 너무 이제 나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진짜 건물주 되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관심을 처음부터 갖는 분들이 뭐 자금이 많이 없더라도 건물을 다 사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작은 거부터 좀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진짜 뭐 다들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세대 1 건물주택이. 네. 예. 아무튼 일부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공인중개 그 모임들의 협회들의 좀 역할들도 제안드렸는데 뭐 내 집 마련도 중요한데 저는 뭐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업시설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근린생활시설도 좀 제대로 된.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도심 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민간 거잖아요. 협조를 구할 수가 없죠. 왜?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메리트를 안 주잖아요. 다 회수간다고 하니까 또 안 자발적 참여를 안 해요. 지금 공공재개발도 얼마 전에 흑석 2구역 한다 그러다가 또 엎었잖아요. 안 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잘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인 디벨로퍼가 되셔갖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좀 멋진 이런 근린생활시설 만들어주시는 것들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못하면 우리가 합시다. 라고 좀 거창하지만 한번 제안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꿀팁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도 이 방송을 한 뭐 수만 명이 들으시겠지만 한두 분 하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저는 좀 이 대한민국을 도시 재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는 좀 뿌듯함을 갖고 방송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 좀 덕담이라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건물주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문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고
진짜 작은 거부터 한번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시작해 보시면은 진짜 그 너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진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진짜 저도 이 업에 있지만 진짜 다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건물 있으면은 일단은 되게 듬직해요. 듬직하고 볼 때마다 너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 부르고 되게 좋은데 저도 밥은 안 먹어도 배가 늘 나와 있어요. 밥 먹지 말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심 갖고 하시면은 건물주가 여러분들도 다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이 책 지금 빌사람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사진이 나와요. 네. 실제 이게 빌사람님께서 매입하셨던 그 3억짜리가 아니라 3억을 투입해서 네. 매입하신 건물이고요. 실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계획들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네. 네, 저도 올해 꼭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네. 의지를 불태우면서 네. 예,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많이 알려주세요. 네. 올해 알겠습니다. 또 분위기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